카메라 렌즈 너머로 희미한 젊은 남자의 형체가 포착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천둥과 함께 카메라 전원이 끊어집니다. 이제 그만해요. 그 사람도 용서했을 거예요. 석양 속 노인의 뒤로 환하게 웃는 젊은 남자의 영혼이 서 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성원에 힘입어 흥미로운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좁은 골목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듭니다. 낡은 담벼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골목 한쪽에는 쓰레기 봉투들이 아침 수거를 기다리며 쌓여 있습니다. 이곳은 재개발 바람에서 벗어나 시간이 멈춘 듯한 동네입니다. 골목 저 끝에서 빗자루를 든 노인 한 분이 천천히 걸어옵니다. 박태수, 78배 노인입니다. 박태수는 낡은 작업복 차림입니다. 색이 바랜 남색 점퍼에 때 묻은 작업용 바지, 그리고 달아빠진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노인의 손에 든 빗자루는 오래되어 빗자루 끝이 거의 닳아 없어진 상태입니다. 박태수는 말없이 골목을 쓸기 시작합니다. 낙엽 하나, 담배꽁초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치웁니다. 저 노인, 오늘도 나왔네. 골목 입구 슈퍼마켓 앞에 앉아있던 정분이 할머니가 중얼거립니다. 74살의 정분이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동네 소식통이자 누구보다 이 골목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박태수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저 몇 년 전부터 이 골목에 나타나 매일 아침 청소를 하는 말없는 노인일 뿐입니다.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받고 참 이상한 양반이야. 정분이 할머니의 말에 옆에 앉아있던 다른 주민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람들은 박태수를 말없는 노인이라 부릅니다. 누가 인사를 건네도 고개만 살짝 숙일 뿐 말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말을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언제나 묵묵히 자기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박태수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수는 골목 한가운데쯤 이르자 빗자루를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박태수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하늘만 바라봅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한 혹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입니다. 그날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그 녀석이 내 옆에 있었을 텐데. 박태수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노인은 다시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계속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잠시 멈추고 다시 청소를 이어갑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멀리서 박태수를 지켜봅니다. 노인의 뒷모습에는 어딘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정분이 할머니도 그저 짐작만 할 뿐입니다. 박태수가 왜 이곳에서 매일 청소를 하는지, 왜 저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자 박태수는 골목 끝 낡은 단층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은 낡고 작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하나. 박태수는 이곳에 혼자 삽니다. 집 안에는 가구라고는 작은 밥상 하나, 낡은 이불 한 채, 그리고 오래된 텔레비전 하나가 전부입니다. 박태수는 찬장에서 밥그릇을 꺼냅니다. 어제 지어둔 밥을 데우고 김치 몇 조각을 꺼내 놓습니다. 간단한 식사입니다. 노인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창밖을 바라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골목과 하늘뿐입니다. 박태수의 시선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박태수는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가방을 꺼냅니다. 가방 속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색이 바래고 구겨진 사진 속에는 젊은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작업복을 입은 청년 김성호입니다. 박태수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봅니다.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성호야, 미안하다. 박태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다시 가방 속에 넣고 천천히 자리에 눕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만 박태수의 얼굴에는 그늘만 드리워져 있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이곳은 평범한 동네입니다. 하지만 이 골목 아래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묻혀 있습니다. 30년 전 이곳에서 일어난 사고,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 돌아오지 못한 한 청년의 이야기. 박태수는 그 이야기를 가슴에 묻은 채 오늘도 이 골목을 지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골목에 다시 불빛이 켜집니다. 집집마다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박태수도 집 밖으로 나와 골목을 한 바퀴 돕니다. 노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꾸준합니다. 골목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박태수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박태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속삭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기도 같은, 참회 같은 말들입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끝없는 슬픔과 후회가 서려 있습니다. 이곳 골목에는 조용하지만 어딘가 숨죽인 불안감이 감돕니다. 마치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 같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기운이 흐릅니다. 박태수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하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서 말입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골목에는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저녁 밥 짓는 냄새가 골목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박태수는 늘 그랬듯 골목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태수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노인은 골목 한가운데 우뚝 서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습니다. 석양빛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박태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오릅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합니다. 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빗자루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박태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미안합니다. 갑작스러운 외침에 골목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섭니다. 박태수는 하늘을 향해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노인은 계속해서 절을 반복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박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구경하러 나온 것입니다. 정분이 할머니도 소리를 듣고 슈퍼마켓에서 나왔습니다. 박태수가 하늘을 향해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는 팔짱을 낍니다. 옆에 서 있던 다른 주민에게 말합니다. 저 노인 또 시작이네. 미친 거 아냐?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지나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이상한 노인, 정신이 온전치 않은 노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한 젊은 남자가
걸어 들어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한지훈입니다. 지훈은 지역 인터넷 언론사에서 일하는 기자입니다. 근처에서 다른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훈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생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박태수가 하늘을 향해 절하며 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기 시작합니다. 노인이 왜 저러는 걸까? 기사감이네. 지훈의 머릿속에는 이미 기사 제목이 떠오릅니다. 화제성 있는 영상입니다.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지훈은 여러 각도에서 박태수를 촬영합니다. 노인의 절하는 모습, 울고 있는 얼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까지 모두 담습니다. 박태수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노인은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절을 계속합니다. 입술을 떨며 무언가를 중얼거립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이상하게 여깁니다. 정말 미쳤나 봐. 저 양반.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불쌍하긴 한데 저러면 곤란하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박태수의 울음소리만 골목을 가릅니다. 절박하고 애절한 울음소리입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울음 같습니다. 지훈은 영상을 충분히 찍고 나서 카메라를 끕니다. 그리고 박태수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노인의 눈빛에 무언가 범상치 않은 것이 느껴집니다. 단순히 정신이 이상한 노인이 아니라는 직감이 듭니다. 저 깊은 슬픔과 후회는 무엇 때문일까? 지훈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기사를 먼저 써야 합니다. 지훈은 현장을 떠나 사무실로 향합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지훈은 바로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합니다. 박태수가 절하는 장면, 울고 있는 모습을 중심으로 편집합니다. 기사 제목을 고민합니다. 임팩트 있는 제목이 필요합니다. 지훈은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하늘에 절하는 노인.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지훈은 기사 내용을 작성합니다.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노인의 이상한 행동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영상과 함께 기사를 인터넷에 올립니다. 밤이 되자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죄책감에 미친 노인인가? 구청 앞 퍼포먼스 아님? 요즘 관심 받으려고 별짓 다 하네. 정신병원 좀 가봐야 할 듯. 댓글은 냉소로 가득합니다. 아무도 박태수의 진심을 헤아리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로만 여깁니다. 영상은 계속 공유되고 조회수는 빠르게 올라갑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분이 할머니는 슈퍼마켓에서 휴대전화로 그 영상을 봅니다. 어제 자신이 직접 본 장면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할머니는 댓글들을 읽으며 혀를 찹니다. 요즘 세상은 참 남의 고통을 구경거리로 만드는구먼. 정분이 할머니도 박태수를 좋게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조롱받는 것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할머니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숨을 쉽니다. 한편 지훈은 기사의 반응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워합니다. 조회수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상사에게 칭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다시 보던 지훈은 문득 멈칫합니다. 영상 속 박태수의 눈빛이 자꾸 신경 쓰입니다. 저 눈빛은 무엇일까? 단순히 정신이 이상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안에는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훈은 영상을 멈추고 박태수의 얼굴을 확대합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진한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지훈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기자로서의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우는 결심합니다. 저 노인의 진실을 알아보자. 지우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박태수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노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지우는 직접 발로 뛰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다시 그 골목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골목은 조용합니다. 박태수는 자신의 집에서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인은 오늘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가슴속에 맺힌 한을 조금이라도 풀고 싶었을 뿐입니다. 며칠 사이에 한지훈이 올린 영상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만 화제가 되었지만 이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상을 보고 각자의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누구는 노인이 과거에 큰 죄를 지었다고 추측했고, 누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단정했습니다. 하늘에 절하는 노인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섰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내렸습니다. 댓글창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이게 뭔 퍼포먼스야? 요즘 유명해지려고 안 하는 짓이 없네. 불쌍하긴 한데 공공장소에서 저러면 민폐지. 정신병원 좀 보내주세요. 사람들은 박태수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기한 볼거리로만 소비했습니다. 영상은 계속 공유되고 패러디 영상까지 등장했습니다. 인터넷의 불꽃은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슈퍼마켓 앞에서 이웃 주민들과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민들도 모두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저 양반 완전 유명인사 됐네. 그래도 좀 그렇지. 저렇게 사람을 찍어서 올리는 게 맞나? 정분이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처음엔 박태수를 이상하게 봤지만 이렇게까지 온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보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참 남의 고통을 구경거리로 만드는구먼. 할머니의 말에 다른 주민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누구도 박태수에게 직접 다가가 진실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수군거리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한편 박태수는 자신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골목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보다 더 따가워진 것은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도 알았습니다. 박태수는 그런 시선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노인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박태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골목을 쓸었고 같은 자리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지우는 영상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조회수는 올랐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우는 계속해서 영상 속 박태수의 표정을 들여다봤습니다. 볼 때마다 노인의 눈빛이 더욱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저 눈빛에는 분명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우는 확신했습니다. 단순히 조회수를 위한 기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취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열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태수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방법을 바꿔 그 골목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주택가, 재개발에서 제외된 동네. 이 골목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지우는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역 개발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과거 재개발 계획, 건축 허가 내역 등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된 신문 기사 데이터베이스가 떠올랐습니다. 지우는 도서관 사이트에 접속해 과거 신문 기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키워드는 그 골목의 옛 동명인 상도동이었습니다. 지우는 1990년대 기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1992년 상도동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기사를 클릭해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1992년 9월 재개발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사 중이던 건물의 기둥이 무너지면서 현장에 있던 인부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기사에는 사망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성호, 당시 29세의 현장 근로자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현장 책임자로 신고한 사람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박태수 현장 반장.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태수. 바로 그 노인입니다. 지훈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노인이 하늘을 향해 절하며 용서를 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고 때문일까? 지훈은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당시 신문들을 계속 뒤졌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부실 시공과 안전관리 소홀이 원인이었습니다. 시공사 대표와 현장 감독이 입건되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수에 대한 처벌 기록은 없었습니다. 지우는 지도를 켜서 사고 현장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주소를 입력하니 정확히 지금 박태수가 살고 있는 그 골목이었습니다. 30년 전 그곳에서 사고가 있었고 김성호라는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박태수는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노인이 그 사고의 반장이었다고?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수가 매일 그 골목을 청소하는 이유, 하늘을 향해 절하며 용서를 구하는 이유, 모두 김성호 때문이었습니다. 지우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사고 조사 기록, 관계자 증언 등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우는 구청에 전화를 걸어 당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오래된 기록이라 확인이 필요하다며 며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우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직접 박태수를 만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지우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겨 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에 도착하니 박태수가 막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지우는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박태수가 멈춰 섰습니다. 노인은 지훈을 돌아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 기자인데요.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훈의 말에 박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노인은 지훈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 없소. 박태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지훈은 포기하지 않고 뒤따라갔습니다. 그날 사고 당신이 책임자였죠? 상도동 재개발 현장 사고요. 지훈의 말에 박태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박태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누가 시켰어? 이런 걸 파보라고. 박태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우는 닫힌 문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찾은 것이 맞습니다. 박태수의 과거, 그리고 김성호의 죽음.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지우는 돌아서서 골목을 나섰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취재의 시작이었습니다. 한지우는 박태수와의 짧은 대화 이후 더욱 깊이 조사에 몰두했습니다. 노인의 반응을 보니 분명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사무실로 돌아와 사고에 대한 자료를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 사고 조사 보고서, 당시 관계자들의 인터뷰 기록 등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지우는 중요한 단서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당시 사고 조사 기록에 따르면 건물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시공사의 부실 공사였습니다. 공사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안전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태수는 현장 반장으로서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묵살당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고가 났고 김성호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공사 대표는 벌금형을 받았고 현장 감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박태수는 법적 책임은 없었지만 현장 책임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우는 김성호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29이었던 김성호는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성실하고 밝은 성격이었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김성호의 유족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망자 명단에 적힌 본적지를 바탕으로 주민센터에 문의했습니다. 며칠의 수소문 끝에 김성호의 여동생이 서울 근교에 살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지우는 김성호의 여동생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거절당했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다시 들추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박태수 노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형님을 잊지 못하고 매일 하늘에 절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호의 여동생 김미선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지우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김미선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기자님, 앉으세요. 김미선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오래된 일을 다시 꺼내서. 괜찮아요. 어차피 잊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김미선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아해진 노트였습니다. 이거, 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예요. 김미선은 노트를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손으로 쓴 일기가 나타났습니다. 김성호의 필체였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일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기에는 김성호의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힘든 공사 현장에서의 하루하루, 가족에 대한 그리움, 미래에 대한 희망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태수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반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다. 오늘도 위험한 작업은 당신이 직접 하셨다. 우리 대신 말이다. 반장님이 회사의 안전 문제를 여러 번 말씀하셨다지만 윗사람들은 듣지 않는다고 하셨다. 걱정이다. 반장님 덕분에 오늘도 무사히 일을 마쳤다. 언젠가 돈 많이 벌면 반장님께 밥 한 끼 꼭 사드려야지. 일기를 읽으면서 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김성호는 박태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박태수 역시 부하들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고는 일어났고 김성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노트를 덮고 김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김미선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형은 태수 아저씨를 많이 따랐어요.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에도 그 말이 있죠. 반장님이 우리 대신 위험한 작업 맡았다고. 김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저희 가족은 태수 아저씨를 원망했어요. 현장 책임자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알았죠. 진짜 잘못은 회사에 있었다는 걸. 태수 아저씨도 피해자였다는 걸요. 지우는 김미선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하들을 지키려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성호를 지키지 못했고 그 죄책감에 30년을 괴로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태수 아저씨는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걸까요? 지훈의 질문에 김미선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으신 거겠죠.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김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카페를 나서며 카메라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자신이 처음 찍었던 영상은 진실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박태수를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 뒤에는 이런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봐야 할 건 죄가 아니라 용서였네.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기사를 써야 합니다. 박태수의 진실을, 김성호의 이야기를, 그리고 30년간 이어진 용서와 속죄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지우는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사고 기록, 김성호의 일기, 김미선과의 인터뷰 내용. 모든 것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형식의 기사를 기획했습니다. 단순한 텍스트 기사가 아니라 영상과 인터뷰를 결합한 깊이 있는 콘텐츠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태수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박태수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마음으로 다가가야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가을비가 골목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빗물이 골목의 오래된 돌길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리고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태수는 비를 맞으며 골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우산도 쓰지 않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노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태수가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땅바닥에 무릎을 대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성호야. 작은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박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호야. 나 때문에 내가. 박태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비에 젖은 몸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박태수는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절을 반복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박태수의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골목에 퍼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몇몇 주민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튼 뒤에서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도 슈퍼마켓 안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다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박태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지훈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훈은 박태수를 다시 만나기 위해 골목으로 왔다가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조회수를 위한 촬영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기 위한 촬영이었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렌즈를 통해 박태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에 젖은 노인, 땅에 이마를 대고 절하는 모습, 떨리는 어깨. 모든 것이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메라 화면에 이상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박태수의 뒤편 빗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젊은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박태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렌즈를 닫고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그 형체가 보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박태수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 꿇은 노인 앞에 섰습니다.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찌직거리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적인 잡음이 들렸습니다. 지훈은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맨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태수만 홀로 비를 맞으며 절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여전히 그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박태수를 내려다보며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이 김성호입니다.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번개가 치며 골목이 환해졌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의 전원이 꺼졌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처럼 먹통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당황해서 카메라를 흔들었지만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을 때 박태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본 것이 환영인지 실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슈퍼마켓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번개가 칠 때 뭔가 이상한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박태수 옆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 노인, 귀신 본 거야? 정분이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주민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정분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박태수는 비를 맞으며 계속 절을 했습니다. 노인의 옷은 완전히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라도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김성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노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한지훈은 비를 맞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분명 뭔가 찍혔습니다. 지훈은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박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일어나세요. 감기 걸리십니다. 지훈이 우산을 박태수 위로 받쳐들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계속 절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성호야, 용서해다오. 지훈은 박태수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노인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지훈의 말에 박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지훈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누구시오? 기자입니다. 아저씨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지훈이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박태수는 지훈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가십시오. 나한텐 할 말이 없소. 아저씨, 저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씨 이야기요. 지훈의 말에 박태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노인은 지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요? 아저씨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지훈의 말에 박태수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내가 성호를 지키지 못했는데? 박태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태수는 지훈을 뒤로하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그 영상은 다시 한번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누군가 박태수가 비를 맞으며 절하는 모습을 찍어 올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더욱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인을 동정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조롱했습니다. 망령을 부른 노인. 누군가 그렇게 댓글을 달았고 그 표현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건은 지역 방송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박태수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지우는 그날 밤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었던 카메라는 다시 충전하니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지우는 파일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비 오는 골목과 무릎 꿇은 박태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영상을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박태수의 뒤편에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지우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젊은 남자의 모습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건설 현장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도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김미선에게 받았던 김성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비교해보니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지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는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며 분석했습니다. 조작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지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해야 할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혹시 박태수 노인에게 더 큰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결국 지우는 결정했습니다. 이 영상은 아직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대로 된 취재를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박태수의 이야기, 김성호의 이야기, 그리고 진실을 모두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우는 다시 김미선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김미선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지훈의 진정성을 느끼고 승낙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은 카메라를 들고 김미선을 만났습니다. 인터뷰는 조용한 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미선은 카메라 앞에 앉아 오빠 김성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가족을 위해 서울에 올라와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죠. 김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가족은 무너졌어요. 엄마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우셨고 아버지는 말을 잃으셨죠. 저는 오빠를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김미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태수 아저씨도 피해자였다는 걸. 오빠의 일기를 읽고 나서야 알았죠. 태수 아저씨가 얼마나 오빠를 아꼈는지, 얼마나 부하들을 지키려 애썼는지요. 김미선은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만약 태수 아저씨가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이제 그만 자책하셔도 된다고. 오빠도 아저씨를 원망하지 않을 거라고. 김미선의 말에 지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김미선은 오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사고 이후의 삶까지 모두 들려줬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지훈은 김미선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미선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탁이에요. 오빠의 이야기를 그리고 태수 아저씨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주세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편집실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다큐멘터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지훈은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촬영한 영상들을 편집하고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고 배경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1992년 사고 당시의 신문 기사도 화면에 넣었습니다. 김성호의 일기 내용도 내레이션으로 넣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정했습니다. 하늘에 절하는 노인 -30년의 속죄라고 지었습니다. 지훈은 박태수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김성호와의 인연, 사고의 진실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박태수 본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지훈은 여러 번 박태수를 찾아갔지만 노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다시 박태수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태수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요? 박태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지훈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대로 된 이야기를요. 다 소용없소. 내가 뭐라고 말해도 성호는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진실을요. 박태수는 지훈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박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지훈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낡은 집이었습니다. 박태수는 낡은 밥상 앞에 앉으며 지훈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은 거요? 그날 사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아저씨의 이야기를요. 박태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2년 9월이었소. 재개발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지. 나는 현장 반장이었고 성호는 내 부하 중 하나였소. 박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생생히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는 공사 일정을 앞당기라고 압박했소. 안전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했지. 나는 위험하다고 여러 번 말했소.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 박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도 위험한 작업이었소. 나는 내가 직접 하겠다고 했지. 하지만 성호가 나섰어. 자기가 하겠다고. 반장님은 쉬시라고. 박태수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노인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소. 기둥이 무너지면서 성우가 박태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지우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태수의 고통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성호 대신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소. 내 잘못이요. 아닙니다, 아저씨. 아저씨 잘못이 아닙니다. 지우는 박태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계속 자책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난 여전히 그날을 잊을 수가 없소. 매일 밤 꿈에 성우가 나타나 왜 나를 지켜주지 못했냐고 물어. 박태수의 고백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완전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태수는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가해자로 여기며 30년을 속죄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한지훈의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늘의 절하는 노인 마이너스 30년의 속죄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습니다. 지훈은 회사 상사에게 다큐멘터리를 보여줬습니다. 상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좋은 작품입니다. 방송하죠. 상사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일주일 후 방송되기로 했습니다. 방송 전날 지훈은 다시 박태수를 찾아갔습니다. 노인에게 방송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박태수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예전보다는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내일 방송됩니다. 아저씨의 이야기가요. 지훈의 말에 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성호에게 제대로 사과할 수 있을 것 같소. 아저씨는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저씨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아니요. 내가 성호를 지키지 못한 건 사실이요. 그건 평생 내 짐으로 남을 거요. 박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박태수의 마음을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면을 통해 박태수의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1992년의 사고, 김성호의 죽음, 박태수의 30년간의 속죄.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김미선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오빠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박태수를 용서한다는 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방송을 봤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순식간에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조롱과 비난 대신 공감과 위로의 댓글들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노인분을 오해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30년간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진짜 잘못은 회사에 있었네요. 노인분은 피해자였어요. 이제라도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박태수에게 미안함과 존경을 표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도 방송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옆집 노인의 이야기를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박태수를 오해하고 경계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분이 할머니는 김치를 한 통 들고 박태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태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정분이 할머니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어제 방송 봤어요. 미안해요. 그동안 오해했어요. 정분이 할머니는 김치통을 박태수에게 건넸습니다.
박태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김치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담근 김치예요. 맛있으니까 드세요. 정분이 할머니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태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석양이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박태수는 늘 그랬듯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박태수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골목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빛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호야. 박태수의 목소리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줬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도 알게 됐고. 박태수는 하늘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도 옆에서 함께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김성호를 모르지만 그 젊은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지훈이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석양빛 속에서 박태수와 정분이 할머니가 하늘을 향해 절하는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지훈은 그 장면을 눈에 담았습니다. 카메라가 아닌 마음으로 기록했습니다. 박태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완전히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정분이 할머니가 박태수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그 사람도 용서했을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박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받은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노인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지훈도 다가왔습니다. 박태수는 지훈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 덕분이요. 진실을 알려줘서 고맙소. 아닙니다, 아저씨.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훈도 박태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사람은 석양빛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낡았지만 이제는 따뜻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그날 밤 박태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김성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망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반장님, 이제 괜찮습니다. 저도 반장님을 용서했어요. 김성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태수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성호야,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박태수의 중얼거림이 어둠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별빛 아래 골목은 평화로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지훈의 다큐멘터리는 각종 언론에서 조명을 받았습니다. 사회면 기사로 다뤄졌고 인터넷에서는 계속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박태수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골목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방문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진심으로 박태수를 위로하러 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오는 사람, 편지를 가져오는 사람, 그저 묵념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이런 변화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지내던 노인에게
갑작스러운 관심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박태수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응대하고 박태수가 부담스러워하면 대신 이야기를 나눠줬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박태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했습니다. 힘내세요, 할아버지. 주민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태수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노인은 처음으로 이 골목이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한지우는 추가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성호를 추모하는 의미로 작은 비석을 세우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우는 구청과 협의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비석을 세울 위치는 골목 입구로 정해졌습니다. 김성호가 사고를 당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박태수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성호를 제대로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골목 입구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민들, 지훈, 그리고 멀리서 찾아온 김미선도 있었습니다. 김미선은 30년 만에 오빠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작고 소박한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다 간 김성호를 추모하며 1973년-1992년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박태수. 비석 제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박태수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노인의 손은 떨렸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박태수는 비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했습니다. 성호야, 이제야 제대로 된 자리를 만들어줬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묵념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훈도 카메라를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미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태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태수 아저씨. 김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태수는 김미선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선이,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저씨.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오빠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김미선은 박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추모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박태수와 김미선은 여전히 비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김성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의 성호, 꿈 많았던 청년 성호, 그리고 성실했던 일꾼 성호. 오빠는 아저씨를 정말 존경했어요. 일기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성호는 정말 좋은 청년이었지. 나는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아저씨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김미선의 말에 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는 못했지만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석양이 골목을 물들였습니다. 박태수는 비석을 한 번 더 쓰다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노인의 뒷모습은 예전보다 덜 무거워 보였습니다. 며칠 후 한지훈의 다큐멘터리는 지역 방송국 우수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 더 의미 있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진실을 알린 것, 그리고 박태수 노인에게 위로를 준 것.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지훈은 다큐멘터리 제목을 하늘에 절하는 노인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제를 추가했습니다.
하늘은 기억한다라고 붙였습니다. 방송은 재방송되었고 인터넷에도 공개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박태수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후회 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후회가 용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골목은 여전히 낡았습니다. 재개발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김성호를 기억하는 곳, 박태수의 속죄가 용서로 바뀐 곳,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인 곳이 되었습니다. 박태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골목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가 함께 나와 이야기를 나눴고 다른 주민들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말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가진 이웃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태수는 비석 앞에 섰습니다. 석양빛이 비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비석에 새겨진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성호야, 오늘도 날씨가 좋구나. 내가 좋아하던 가을이야. 박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하늘을 향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석 앞에 서서 성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기억해 주더라.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알아줬어. 나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날아다녔습니다. 박태수는 그 바람 속에서 김성호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반장님 괜찮아요. 이제 편히 사세요. 박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정분이 할머니는 슈퍼마켓을 닫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 한지훈의 다큐멘터리가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네. 진실이 밝혀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만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내일 아침에 박태수 할아버지와 함께 커피를 마시기로 약속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한지우는 사무실에서 다음 취재 아이템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박태수 노인이 생각났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열어 박태수의 사진을 봤습니다. 비석 앞에서 미소 짓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기사를 쓴다는 건 이런 거구나.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조회수가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진짜 기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골목 입구의 비석에는 매일 누군가가 꽃을 놓고 갔습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이 김성호를 추모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비석 앞에는 작은 추모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꽃과 편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모였습니다. 박태수는 매일 저녁 비석을 정돈했습니다. 꽃을 바로 세우고 낙엽을 치우고 편지들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노인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태수는 집에서 오래된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속에는 김성호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꺼내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 벽에 걸었습니다. 성호야, 이제 숨기지 않을게. 너를 당당히 기억할 거야. 박태수는 액자 속 김성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청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태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별빛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김성호가 지상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 입구 비석에는 석양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절하던 노인의 자리는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기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후회 위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용서로 바뀌는 순간, 하늘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박태수는 30년 만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평화를 찾았습니다. 골목에는 여전히 낙엽이 굴러다니고 오래된 담벼락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제 희망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 그리고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절하던 노인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평화롭게 미소 짓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따뜻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낡았지만 그곳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기억합니다. 김성호를, 박태수를,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